unfold. 1500년 동안 깊은 잠에 빠져있던 위대한 발견이 어떻게 단 17시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 숨가빴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건 그냥 화려한 유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 고고학 역사상 가장 뼈아픈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한마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당시 발굴을 총지휘했던 최고의 고고학자 김원용 박사가 평생을 후회하며 남긴 말이죠. 아니, 위대한 발견을 이끈 사람이 왜 스스로를 범죄자라고까지 했을까요? 바로 그 처절한 고백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네, 딱 17시간입니다. 보통 왕릉 하나 발굴하려면 수개월, 아니 몇 년은 좋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걸 하룻밤 만에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뭘 얻고 또 뭘 영원히 놓쳐버린 걸까요? 자, 그럼 모든 게 시작됐던 바로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 어마어마한 발견은 사실 아주 평범한 공사 현장에서 정말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1971년 7월 장마를 대비해서 배수로를 파는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공주 송산리 고분군인데 사실 다들 저긴 이미 도굴꾼들이 다 털어갔어 라고 생각하던 곳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한 인부의 삽 끝에 뭔가 턱 하고 걸리는 겁니다. 흙을 걷어내 보니까 세상에 연꽃 무늬가 새겨진 예쁜 벽돌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누구도 상상 못했던 역사가 깨어난 거죠. 이 소식에 고고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 조사해보니 도굴의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된 무덤을 처녀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그냥 무덤이 아니라 1500년 전의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린 타임캡슐을 찾아낸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안엔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정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엄청난 흥분과 기대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바뀌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7월 8일 무덤 문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비극의 시계는 아주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벽돌 하나를 떼어내는 순간,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쏴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다고 해요. 마치 1500년간 잠들어 있던 용이 숨을 내쉬는 것 같았다고들 하죠. 물론 과학적으로야 온도랑 습도 차이 때문이었겠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신비로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었죠? 근데 그 신비로움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종의 눈먼 기자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온 거예요. 통제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지고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좁은 입구에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벌어졌죠. 과학적인 조사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현장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오후 4시에 문을 열었는데 불과 1시간 만에 무덤 주인이 백제의 무령왕이라는 게 밝혀져요. 엄청난 발견이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밤 8시에 오늘 밤 안에 다 끝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 무덤은 이미 텅 비어버렸어요. 발굴 과정은요, 더 기가 막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라면 붓 같은 걸로 살살 털어내야 하잖아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삽이랑 호미로 막 퍼냈어요. 유물을 담을 상자도 모자라니까 시장 가서 지프로 짠 가마니를 사와서 국보급 보물들을 그냥 막 쓸어 담은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발굴을 총지휘했던 김원용 박사 본인이 한 말입니다. 고구마 캐는 것 같았다고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이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되죠. 1500년의 역사가 그냥 흙먼지랑 같이 가마니에 담겨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정신없는 발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유물들이 겪어야 할 시련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야기는 당대 최고 권력자의 공간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진짜 믿기지가 않는데 국보급 유물 20점을 그냥 보자기에 둘둘 싸서 가방에 넣고는요, 시외버스에 태워서 서울로 보냈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는 그 시외버스요. 경호 인력 하나 없이요. 당시 문화유산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딱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왕비의 순금 팔찌를 보더니 이게 순금인가? 하곤 양끝을 잡고 힘을 줘서 구부려 버린 겁니다. 순금이라 잘 휘는 팔찌가 힘없이 구부러졌고 그 자리에 있던 학자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누구 하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못한 거죠. 절대 권력 앞에서 우리 유산이 어떻게 취급됐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유물들은 많이 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난리통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맥락, 컨텍스트라는 겁니다. 고고학에서는 유물 그 자체보다 이게 어디서, 어떤 상태로 다른 무엇과 함께 있었나 하는 이 맥락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 맥락 정보가 사라지면 유물은 그냥 예쁜 골동품이지 역사를 들려주는 열쇠가 될 수 없어요. 역사가 그냥 보물찾기 놀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건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삽으로 바닥을 마구 긁어내면서 장례 절차는 어땠는지, 제사 음식은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 심지어 왕과 왕비가 입었던 옷의 흔적 같은 것들이 전부 뒤섞이고 파괴됐어요. 이건 마치 백지 왕실의 모든 비밀이 담긴 보이지 않는 도서관 하나가 우리 눈앞에서 통째로 불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끔찍한 실패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최악의 실수가 한국 고고학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무령왕릉의 비극이 있고 불과 2년 뒤에 경주 천마총을 발굴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학자들이 무령왕릉의 악몽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대통령까지 설득해서 발굴 기간도 수개월로 잡고 묻은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언론 접근도 철저히 통제했죠. 결국 무령왕릉 발굴의 그 끔찍했던 창사는요, 한국 고고학계에 아주 강력한 백신이 되어준 셈입니다. 이 뼈아픈 실패와 교훈이 있었기에 비로소 제대로 된 과학적 발굴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실패를 통해 배운 가장 값비싼 수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5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무령왕릉은 1500년을 기다려서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단 17시간 만에 그 가치의 절반을 날려버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 주변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은 지금 우리가 문화유산을 다루는 방식을 보고 과연 위대한 발견이라고 평가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이었다고 기록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